초반 3초 먼저 들어갈게요. 초반 3초는 사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상을 처음에 딱 봤을 때 내가 이 영상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나 이 영상을 보면은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기대감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 처음이 마음에 들지도 않으면은 지속적으로 시청이 이어지지도 않고 바로 넘어갈 거예요. 기획을 하나 있어가지고 이 초반 3초가 가장 공을 많이 들여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초반 3초를 만들 때 영상을 봐야 하는 이유와 뒷내용이 궁금해지도록 제작을 해야 됩니다. 이때 전략의 핵심은 인간의 심리를 우리가 어떻게 건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걸 배울 때 인간을 설득시키기 위한 9가지 도구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일목을 끌고 주제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영상 초반에서 여기 9가지 중에서 2개에서 3가지 정도는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권위를 부여하거나 공감을 유도하거나 부정 손해를 강조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주거나 이득을 암시해주거나 상식을 깨거나 논란을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만 그냥 단어만 보면은 어떤 건지 잘 이해가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예시들을 보여드리면서 한 번 더 딥하게 이야기해 볼게요. 권위부여입니다. 권위부여는 말 그대로 해당 영상 주제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관련 경험이나 성과, 직위 등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목을 보시면은 뷰티 카테고리거든요. 근데 주제가 피부에 포르쉐 가격만큼 썼대요. 일단 이거 자체에서 피부에만 수천만 원을 돈을 들였다니까 그만큼 좀 피부 관련돼서는 어느 정도 권위가 있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면은 그래도 내가 좀 믿을 만하겠네? 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 거죠. 영상 한번 볼게요. 아이소도 포르쉐는 뽑았겠다. 맞아요. 저 뚜벅입니다. 근데 이렇게 포르쉐와 피부를 맞바꾼 이유는 꿈 때문이었어요. 저 쇼호스트가 진짜 되고 싶어서 한 홈쇼핑사 면접을 봤는데 면접관 한 분이 질의응답 때 조용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친구 피부만 좋았어도 뷰티 가면 되는데.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피부 관리에 목숨 건 거. 좋은 관리, 시술, 화장품 다 써봤는데 이렇게 뒤집어진 피부가 빠르게 진정되고 물광 뿜뿜하는 건 물방울 디바이스거든요. 사실 물방울 관리 자체가 연예인들이 자주 받는 관리인데 피부과에서 회당 10만 원 정도인데 가격 때문에 매일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3회 받을 돈으로 평생 쓸 수 있는 인생기기를 찾았습니다. 공고 요청이 너무 많아서 제가 진짜 최저가로 갖고 왔는데 이 물방울 디바이스 같이 쓸 사람 있어요? 지금 이 영상 보면은 내가 피부 관련된 진심이었고 예전에 가졌던 자기의 스토리 같은 것들도 함께 보여주면서 앞에 이렇게 포르쉐 그만큼이나 내가 돈을 썼다는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떤가 무언가를 기기를 제시를 해줬을 때 나도 한번 해볼까라는 기대심이 생기게 만드는 권위부여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공신력 같은 거를 줄 수 있는 게 없으면은 기사 같은 거를 인용하셔도 되고요. 어디에서 난리 났다고 이렇게 정보를 권위부여해도 됩니다. 호기심 자극하기입니다. 호기심은 말 그대로 궁금증을 유발하는 거죠. 1,400원으로 텍사스 가는 법을 알려주겠대요. 이렇게 카피라이팅에서 구체 1,400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하고 이 돈으로 텍사스를 어떻게 가? 호기심도 자극을 했습니다. 한번 이것도 영상 볼게요. 여러분, 단돈 1,400원으로 미국 텍사스 가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2호선 타고 홍대 입구역에 내려 딱 5분만 걸어가면 텍사스에서 먹어봤던 바베큐보다 훨씬 맛있고 육즙이 줄줄 흐르는 바베큐를 먹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땅값 비싼 서울 한복판에서 건물 하나를 통으로 바베큐를 위해 쓰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장님이 직접 미국에 가서 바베큐를 배울 때 현지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맛있게 만든다고 극찬받은 실력으로 오픈한 곳이라 바베큐가 진짜 맛있는데 치즈를 미친듯이 부어 먹는 미트파이는 먹는 순간 극락이니까 이건 꼭 주문해서 같이 드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사람 사실 이 1,400원은 그냥 지하철 값인데 후킹 포인트로 쓴 거죠. 1,400원이면은 홍대에 있는 텍사스 사람들이 인정한 더 맛있는 바베큐를 맛보러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호기심을 자극해서 사용한 겁니다. 다른 것도 호기심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겁니다. 교근 마사지를 7개월 하면 달라질까? 라는 건데 사람들이 교근 마사지가 좋은 건 아는데 일반 사람들이 잘 못 해볼 만한 것들도 자기가 해봤다 그러면서 보여주는 걸로도 호기심을 자극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호기심을 유발했습니다. 흑백 요리사 1호 탈락자 집은 맛있을까? 탑10에 올라온 사람들이나 다뤘는데 흑백 요리에서 가장 먼저 탈락한 사람도 과연 맛있을까 해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가가지고 먹는 그런 거를 기획을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셰프 음식은 과연 맛있을까요? 호기심에 다녀와본 닉네임 시크릿 코스 박준성 셰프의 우드파이어 퀴즈인 한남동 로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올 한 해 먹었던 음식들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가장 충격적이고 임팩트가 강했던 곳으로 이런 분이 떨어진 흑백 요리사의 장벽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느껴졌습니다. 안성재 셰프님의 혹평을 받고 10번 이상 수정해서 디벨롭 시켰다는 잣방어는 방송처럼 쉐비체가 아닌 타르타르로 나오는데 꿀을 뿌렸나 싶을 정도로 달달하고 주시한 참외와 훈연향이 주는 풍부함이 어우러지면서 정말 기가 막혔고요. 새우 파스타는 제가 최근 5년간 먹은 파스타 중에 최고였습니다. 수채서 구운 새우와 발효시킨 고추마늘 소스, 훈연한
하지만 레지아노 치즈로 맛을 냈다고 하는데 에멀전도 완벽하고 치즈와 새우, 소스의 조화가 그냥 무결점, 완벽하다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어요. 마지막 우대갈비는 직화로 구워 마늘, 고추로 새큼한 소스를 끼얹어 마무리했는데 의외로 한국적인 양념 맛에 적당히 씹히는 부드러운 찰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더 자세한 후기는 롱폼으로 업로드하니 궁금하신 분은 좌측 하단 링크 클릭해주시고요. 아시면 분위기면 한남동의 숨은 보석을 찾은 느낌이니 진짜 기회되면 꼭 한번 다녀와 보세요. 이분은 뒤에 보면 알겠지만 자세한 내용 같은 거는 롱폼에다가 다룬다고 말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숏폼으로 유입돼가지고 롱폼으로 좀 더 다양한 정보나 진정성 같은 거를 주는 식으로 연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득 암시인데요. 이득 암시는 말 그대로 이 영상을 봐서 내가 얻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는 공구 영상이었거든요. 출근 시간 30분 절약하다는 그냥 스탠드형 드라이기를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실제로 영상 속에도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머리가 긴 여성분들은 드라이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런 데서 후킹을 하고 이거 보면은 나도 출근 시간 단축시킬 수 있나? 그런 이득을 암시한 거고요. 이것도 모수 자체가 굉장히 넓은 거죠.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 여성들이면 뭐 직장인도 있지만 일반적인 학생들도 포함되니까 모수가 넓은데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키겠다는 이득까지 암시를 해준 케이스입니다. 그 다음 공감 유도하기입니다. 말 그대로 나도 저런 적 있었는데 저런 상황에 처한 적 있었는다고 공감을 유도를 하는 거죠. 레시피 채널이에요. 집에 계란밖에 없으면 꼭 해드시라는데 집에 계란밖에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이런 식으로 나도 저런 적 있었다 라는 거를 바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또 한번 보여드릴까요? 밖에 없다면 꼭 만들어 보세요. 밥 안주로도 좋은데 술 반찬으로도 끝내줍니다. 기름 넉넉히 둘러 달궈주고 주머니에서 달걀 계속 나와. 반숙 싫어. 고춧가루 하나, 고추장 담뿍 하나, 케찹 하나, 진간장 하나. 뒤에는 그냥 일반적인 레시피 영상이랑 크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근데 앞쪽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집에 계란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공감을 유도를 해줘가지고 잘 나온 케이스예요. 비포와 애프터인데요. 비포와 애프터는 극명할수록 더 좋거든요. 이게 근데 가장 잘 보여주는 카테고리가 따로 있기는 해요. 패션이나 뷰티나 헬스 그런 쪽은 극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쪽이라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식 깨기가 있어요. 상식 깨는 거는 말 그대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식을 깨는 방식으로 후킹을 하는 요소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둘이서 치킨 한 마리 무조건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두 명이선 절대 못 먹는다는데 여기서 나오는 두 명은 남자예요. 근데 남자 둘이서 치킨 한 마리 못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상식을 깨는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둘이서 한 마리 못 먹어요? 못 먹어요. 둘이서 치킨 한 마리 왜 못 먹어요, 사장님? 보통 저희 한 마리가 3, 4인분이셔요. 이게 23,000원치예요? 야, 이거 왜 안 먹어? 원래 지금 이 정도가 거의 한 마리예요. 맛있네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상식을 깨는 거로 초반에 후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랑 비슷한 게 수건은 무조건 잘라서 써야 된대요. 수건 잘라서 쓰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것처럼 좀 후킹 할 수 있는 포인트. 그리고 부정 손해를 강조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해서 더 혹하고 오기 때문에 손실 회피를 방해하기 위한 용도로 부정 워딩은 굉장히 더 강력한 키워드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보다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뉴스 기사만 보더라도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부정적인 거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심리를 잘 활용하면은 바이럴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 그냥 딱 화면만 카피 문구만 보더라도 모수가 굉장히 넓은 거기도 합니다. 이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이런 자세로 있으면은 목이랑 허리 디스크를 유발한대요. 절대 이렇게 기다리지 말라고 하면서 뭐지 나 저렇게 기다리는 것 같은데? 혹해가지고 처음에 들어와서 영상을 시청하게 만드는. 그리고 삼겹살 같은 경우도 삼겹살 종류를 2개 놓고 이런 삼겹살을 선택하면 손해를 본대요. 사람들이 밖에서 삼겹살 같은 거 많이 사 먹고 요리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런 모양을 고르면 손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워딩을 사용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면 신뢰감이 증가하고 명확한 기대감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정보를 더욱 선호합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정보가 있으면은 나 여기서 보면은 이 정도 얻어갈 수 있겠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네? 라고 명확한 보상을 뇌에서 인지를 하고 더 끝까지 시청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이런 예시가 있어요.
자기가 신축 입주를 3번을 했는데 신축 입주 때 필수 아이템 4가지를 알려주겠다고 말을 하면서 신축 입주 3번 했다는 권위도 부여했고 필수 아이템 4가지를 알려준다고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뒤에 보면은 가족 건강을 지켜줄 수 있다고 이렇게 이득을 암시까지 해줬어요. 하나의 영상에 이렇게 3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요리 음식 같은데도 1kg에 65,000원이라는 65,000원의 소고기를 먹을 수 있대요. 구체적인 수치와 가격을 제시하고 영상 속에서 보면은 실제로 엄청 푸짐해 보이는 소고기 모습들도 담아져 있습니다. 논란 암시인데 논란 암시 같은 경우는 일부러 논란거리가 될 만한 요소를 노출해서 사람들의 반발 심리를 자극하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인스타는 유저가 머무는 시간이 증가됐으니까 우리 돈 더 잘 벌게 해주는 콘텐츠다 생각해서 노출을 더 증가를 시켜줍니다. 근데 이런 거를 만들 때는 물론 사회적이거나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는 피해야겠죠. 수건을 닮은 케이크를 있다는데 앞에 실제로 수건을 보여주고 그 다음 컷에서 그냥 수건 케이크를 자르고 그런 식으로 만든 영상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왜 영상 초반에 진짜 수건 보여주냐 그러면서 머무는 시간이 더 늘리게 했어요. 우리는 초반 3초에서 이 9가지 중에서 2-3가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권위를 부여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거나 이득을 암시하거나 공감을 유도하거나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거나 상식을 깨거나 부정 또는 손해를 강조하거나 구체적인 수치를 보여주거나 논란을 암시하거나. 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때 단순히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구성을 하면 안 됩니다. 물론 단순히 어그로를 끌면 끝까지 영상을 보지도 않을 거고 지속적으로 계정을 키우기는 어렵겠지만 그거 말고도 더 넘어서 저게 뭐지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게 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줬을 때 의도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한 다음에 사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라고 그 궁금증을 해결해주지 않으면은 이런 의구심이 2번 이상 지속되면은 사람은 뭐야 이거 이상한데? 이거 영상 끝까지 봐봤자 뭐 이런 이상한 거밖에 말 안 해주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그냥 떠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지? 비의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는 2번 이상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모든 영상을 친절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근데 본인은 이 정도면은 해결되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과연 나만 혼자만 이해하는 게 아닌지 아니면 대중들도 이해하기 쉬운 건지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것도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뷰티 카테고리인데 청학동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청학동 스타일이 뭔지 아시나요? 청학동 하면 딱 떠오르는 거는 뭐 다나하거나 아니면 뭐 사모님 같은 이미지가 있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청학동 하면 아직까지는 대중적이 이거를 청학동이라고 떠올렸을 때 머릿속에 바로 떠오르는 그런 것들은 적다 보니까 청학동 스타일이 뭐지 하고서는 그냥 넘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